멸칭이 이어서 좀 쓰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문조 탈레 이후에서 조가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문은 참전했는데 조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도 참전할 거야 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관련해서 이 국정 지지율이 왜 빠진지 직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럽 순방 성과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코스피 8, 9천 사상 최고 수출 등의 치적에도 불구하고 6.3 이후 국정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직시해야 된다. 물론 직시는 해야 되는데 일단 진단 자체가 틀렸죠. 예. 코스피 9천과 국정 지지율은 연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코스피 9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다른 기업들의 펀더멘탈까지 개선되어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이 총 7,400조인데 삼성 하이닉스의 시총 규모는 4,000조예요. 네. 이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상위 두 개 기업이 코스피 전체의 값을 끌어올리는 거란 네, 말이에요. 네. 이걸 왜 어떻게 국정 지지율과 연동해가지고 판단하는가?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얼만큼 조국 대표가 합당하고 싶고 조급한지를 알 수 있는 딱 대목 같아요. 근데 오늘 굳이 이러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진짜 왜 했을까?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걸 해석을 하는 게 일이잖아요.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이. 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가 소위 말해서 원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네. 다 한마디씩 거들고 하면 도움이 되지만 조국은 사실 조국 대표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이 제일 계륵 같은 존재일 거라 생각해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그렇다고 해서 큰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호남에서 그 전까지 지방선거 전에 저희가 이런 예측도 했지 않습니까? 조국 네. 혁신당이 호남에서 약진이 있지 않을까. 네, 이번에 2석 차지했습니다. 네, 기초자치제. 기초단체가 2석 가져갔고 강력의원 기초의원 30명 정도 가져갔어요. 네, 호남에서만. 네, 네. 과연 이게 민주당 전당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전혀 지분이 있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조국 전 대표 본인 역시 평택에서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졌잖아요. 네. 거기다가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를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니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국 대표가 직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쾌할 수 있을 만한 소위 말하는 이재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언자에 대한 비판도 있을 법한데. 이번에 원내 입성 못하면서 네. 뭐 합당이고 뭐고 일단 한시름 났다. 이제 제발 조용히 마무리해주렴 이런 아마 생각을 친명계에서는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오찬도 하겠다. 이럴 때 숟가락 딱 얹기 적기 아닌가요? 나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 나온 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핵심이잖아요. 네. 조국 전 그럼요. 장관은 네. 뭐 지금 이제 전 대표라고 불러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 나 아직 살아있고 이 문조털레위에 이 코어 층팬 내가 지분 좀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넌지시 표현을 한 거죠. 문 지금 다음엔 나다. 그렇죠. 네. 그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또 권리당원들 표도 중요하고 또 네. 민주당 핵심 지지층한테 소구력이 있는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네. 본인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리는 그런 용도로 딱 오늘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일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20대 대선은 심상정 때문에 졌고 21대 대선은 이준석 때문에 졌는데 22대 대선은 내란과 탄핵 X 그리고 땡땡하고 물음표 써놨어요. 네. 그러면 자기 없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결국 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난 잊혀지고 싶지 않고 내가 진보 진영에서 이만큼의 캐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나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라고 좀 물어보는 것 같고 오늘 오찬 이후에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네. 조국 대표는 전화 한 통화 할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히려 조국 대표를 향해서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뭔가 김민석과 정청래로 굳어지는 이 양상에서 네. 김민석 원툴로 굳어지는 양상에서 정청래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좀 본인한테 유리한 그런 양상을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닌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참,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도대체 진짜 낄낄빠빠가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메시지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전혀. 옛날 조국 같았으면 나와도 되는데 그치, 이제는 정치를 안 옛날에- 했을 때는. 그렇죠. 정치를 안 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소위 어떤 진영의 인플루언서 정도 됐었으니까 뭐 그러겠지 그러다 생각했는데. 당내에서 많이 흔들릴 거예요 아마.
지금 네, 통합을 원하는 사람과 안 원하는 사람의 네. 의원들이 반반 나눠져서 완전 반반 나눴다고. 그리고 당장 검색만 해봐도 나 조국혁신당 탈당하랍니다. 네.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합니까라는 식의 일부 이탈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입지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이런 식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겠죠. 참.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합당을 애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신장식 지금 뭐 권한대행인가요? 뭐 지금 당 대표 권한대행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분도 계속 이렇게 무슨 뭐 민주당하고 뭐지 무슨 플랫폼 만들자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같이 합쳐서 하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반응도 안 해줘.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별 입당은 허락해 주겠지만 네. 당대당 합당을 하게 그건 되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지분을 많이 줘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12석이지. 12석이니까 줘야 될 게 많죠. 네. 당대당 합당 같은 거. 아니 그리고 네. 그 또 그걸 해야 돼. 당직자들.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고용승계. 네, 고용 그게 제일 크거든 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그건 부분이고 정말 민감한 예민한 민감하죠. 부분이라서 조국혁신당이 은근히 사무처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아요. 네. 보조금을 많이 받거든요. 네, 거기 사무처 아. 직원이 많아요. 보조금이 그 10석 이상 넘어가면 네. 막 몇십억 단위로 네, 올라갑니다. 네.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은 좀 적죠. 제가 예전에 뭐 본의 아니게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는데 개혁신당 사무처 직원분들 식사를 제 옆자리에서 하던데 네.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몇 명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밝히지 10명이, 않겠습니다. 10명이 안 돼요. 예, 10명이 안 저희가 되더라고요. 저도 못했지만 예, 저도 그때 좀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10명이 안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네. 이게 되게 많아요. 네, 쓸 조국 수 있는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아. 제가 저 말을 네. 똑같이 개혁신당 사무처 직원들한테 들었거든요. 이게 막 공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직원들은 우주스 많이 쓴 거죠. 그러겠네. 네. 그래서 그 직원들 어떡할 거냐고. 만약 그렇죠. 합당하게 되면 그 직원들 고용승계 해줘야 되거든. 쉽지 않죠. 쉽죠. 왜냐하면 정당법상 중앙사무처 100명, 지방사무처 100명 정해져 제한이 있거든요. 있죠.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에서 뭐 10명 넘는 인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민주당 사무처 직원분들은 그만큼 빠져야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확고합니다. 네. 개별 입당. 네.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조국 대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진영 간의 문조 털레이와 한강 새똥 대주길 일하고 있는데 이제 멸칭 프레임인데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멸칭으로 상처를 입은 당사자다라고 하면서 매불쇼가 지금 2주 쉬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간의 비판에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렇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뭐 영화 평론가 시절부터 의원까지 그동안 매불쇼 출연 자주 해왔지만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함 아니면 정책실장의 직함을 가지고 뭐 김어준 방송이라든지 어떤 매불쇼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정치 현안 아니 국정에 대한 현안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국정 지지율은 네. 뭐 데드크로스 되고 그게 지속이 되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는 자연인이 돼가지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좀 있으면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가게 되는 건 뭐 사실이고 네.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가 원래 호남분이 아니잖아요. 서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 어떻게든 소구력이 좀 있게끔 매력이 있게끔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전통 지지층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들에 어떻게든 나가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지금 다 써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멸칭이라는 표현이 왜 나올까? 갑자기 멸칭? 이거 등장한 지 지금 몇 주 됐잖아요. 네. 네. 왜 멸칭이라는 거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컨텐츠로 밀어붙이다가 내용이 네. 딸리면요. 꼭 네. 이거를 감성팔이를 해요. 아. 감수성이란 단어를 꺼내는 게 아. 보니까 네. 패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키워드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네. 하나가 이제 반도체, 그렇죠. 네, 유치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안 수사권. 에라 모르겠다 그래. 폐지할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용수라든지 전력인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현실 가능성이 과연 어느 만큼 있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죠. 굳이 어려운 지역에 네. 해야 되는 건가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이제 공문을 내 가지고 아직 멀었어 이거 네. 확실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달래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호남이 얼마나 그동안 소외됐고 얼마나 힘들었었고 맞아. 이렇게 지금 감정적으로 이걸 푼단 말이에요. 네. 내용이 딸리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분명히 한 4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네. 검찰 이름도 어려워. 무슨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활동을 종료하면서 낸 결과가 뭡니까?
보안 수사권 남겨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네. 전 대표가 이거 밀어붙여야지 뭐 하는 거냐? 네. 이거는 민주당의 이 많은 이 지지자들이 원했던 건데 검찰이 완수해야지 왜 민기적 하냐? 딴 속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니까 김인석 총리가 바로 말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는 이제 국회에다가 내가 줄 테니 권한 줄 테니 책임도 너희들이 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다들 내용이 좀 딸리면은 이거를 감성팔이를 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져가지고 이번에 이 김유정 대변인이나 아니면은 김용범 실장이나 나가는 게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게 네. 정부잖아요. 이건 민주당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은 컨텐츠가 딸리니까 네.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나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수 정부가 만약 정권 교체가 되면 제가 그때도 흑백 얘기도 진행하고 있으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 국정 현안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제 뭐라 말을 하는 건 양반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가 뭐 매불쇼보다 못할 건 뭐 있어? 구독자.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나를 지지하거나 나를 동의하지 않는 매체 네. 그곳에 안 나가는 게 뭔가 뉴노멀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의 기성 정치인, 어르신 정치인들은 소통관 통해서 정론관 통해서 본인의 어떤 기조나 주대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겸손 공장, 무슨 뉴스 공장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그 반대의 성질의 매체에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할 용기는 없어지는 거지. 계속 이제 에코 챔버라고 하잖아요. 반향실이라고. 계속 본인들의 확증 편향만 강화하면서 정치를 끌어온다라는 씁쓸한 어떤 결론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저는 청와대는 아까 김용원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당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레거시 미디어나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언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는 환경이 바뀌었지 무게는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5명의 대변인을 모셨었는데 네. 언론 인터뷰 딱 한 번 나가셨어요. 5명 중에서 딱 한 명 나가셨거든요. 한 번밖에 안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와대 대변인은 누구를 대변하냐? 대통령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청와대 대변인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해석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저희한테 반발 못해요. 그렇죠. 정당의 대변인은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건 정당의 이념이라든지 어떤 노선이라든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방송 나가야 되고 많이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 되는 거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네. 운영에 혼란을 주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재명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렇고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유독 이게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도 누군가 그때 어디 유튜브 나갔지? 이봉규 씨 유튜브 나갔었나? 네. 아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도 못 하겠어.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야가 지금 공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유튜브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트렌드라고 뉴노멀이니까. 근데 최소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보지 않으니까 뉴스를 이게 바로 빠르게 못 보잖아요. 아 여기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설득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반대 매체 나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KBS 있잖아요. 이거 내 말은 그냥 KBS 나가서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지 예전에 않나. 저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대변인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박지원 의원은 제가 옛날에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보수 매체를 계속 만나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네. 동아일보를 네. 계속 만나면서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네. 대선 때도 그렇게 했었고 또는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만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뭐 박지원 의원의 개인 또 호불호를 떠나서 그게 대통령실 대변인 또는 더 나아가서 정부에 있는 대변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생각이 좀 들고.